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새로운 콘셉트카를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네오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네시스 GV90을 살짝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네시스 GV90,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차잖아요. 현대차 그룹 전체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많은 기술이 집약돼 있고 또 가장 비싼 지금의 G90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 되는 차가 될 텐데요. 이번에 공개된 콘셉트를 보면 디자인도 대단하고 문 열리는 거 보세요. 와, 롤스로이스처럼 코치도 갖추고 있고 1열도 스위블이 돼서 뒤쪽을 바라봅니다. 실내에는 디스플레이, 스피커 어마어마하고 한국 전통의 온돌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제네시스 GV90의 콘셉트카라고 할 수 있는 네오룬 콘셉트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 네오룬 콘셉트를 공개한 곳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이라는 곳인데요. 지난번에 GV80 쿠페 콘셉트를 공개했던 바로 그곳이죠.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비싼 맨해튼 중심지에 위치한 1300평짜리 전시장이에요. 실내도 보면 진짜 아름답죠. 자동차 쇼룸, 레스토랑, 공연장, 테라스까지 다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 제네시스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분위기를 즐기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제네시스 현대차 대리점에서 같이 전시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뻔했지만, 아무튼 왜 갑자기 여기서 공개했냐면요, 내일부터 뉴욕 오토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할 차를 마침 여기 뉴욕 맨해튼에 제네시스 하우스도 있고 하니까 한 발 앞서서 공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제네시스에 좀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제네시스 관심 없잖아요. 에헤이, 이 사람이 사실 제네시스가 국내에서나 잘 팔리지 해외에서는 전혀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판매량이 2022년 2822대, 작년에는 3450대. 유럽 전역에서 이 정도 판매량을 보여줬고요. 중국에서도 작년 7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965대. 그래서 제네시스 중국 법인 직원들조차 제네시스를 구입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얘기가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6만 9천 대를 판매했어요. 전년 대비 23% 증가한 판매량을 보여줬고요. 2020년에 판매량이 16,000대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3년 만에 판매량이 5만 대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물론 그동안 토요타의 렉서스는 32만 대를 팔았고 혼다의 어쿠라도 13만 대를 팔아서 아직 뭐 판매량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인피니티는 이겼다, 뭐 그 정도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네시스한테 미국 시장은 너무나 중요한 시장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해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 같은 것도 잘 꾸며놓고 콘셉트카도 미국에서 최초 공개하고 뉴욕 오토쇼에도 좀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네오룬이라고 하는데요, 왜 네오룬이냐? 제네시스에 따르면요, 네오는 그리스어로 새롭다라는 뜻이고요, 룬은 달을 뜻하는 루나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새로운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오늘 밤 바람. 아무튼 기존 럭셔리 차량과 차별화되는 제네시스만의 미래지향적인 혁신 가치를 제공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콘셉트카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럭셔리 SUV들, 뭐 메르세데스 벤츠 GLS나 BMW X7이나 이런 차들은 그냥 기존에 맨날 지겹게 보던 그 똑같은 달 같은 그런 SUV고, 제네시스 GV90이야말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적인 SUV다, 이렇게 다소 의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달은 하나잖아. 껄껄껄. 죄송합니다. 아무튼 현대차 그룹 최고 디자인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요, 이 네오룬은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결합을 통해 제네시스만의 품격을 담고 있다. 장인 정신이 깃든 한국의 달 항아리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기술적 완성도를 네오룬에 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또 네오룬이라는 이름과 연관성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차를 처음 봤을 때 느낌 어떠세요? 차가 일단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있죠. 이 차는 GV90의 콘셉트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장이 무려 5.25m나 되는 대형 SUV입니다. 지금 GV80하고 비교해보면 30cm 정도 더 긴 정도고요. 카니발보다도 더 큽니다. 뭐 독일 차들 메르세데스 벤츠 GLS나 BMW X7보다도 더 크고요. 그 정도로 큰 차예요. 현대차 그룹 역사상 만들었던 모든 SUV 중에서
가장 큰 SUV가 바로 이 GV9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개된 외장 컬러도 보면요, 미드나잇 블랙 그리고 마제스틱 블루 투톤이라고 합니다. 처음 해봤을 때는 그냥 블랙 컬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보닛 가운데 부분부터 A필러를 타고 쭉 지붕까지 도어 윗부분은 미드나잇 블랙 색깔로 도장이 돼 있고요. 이외의 차체 부분, 뭐 도어라든지 팬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마제스틱 블루 색깔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뮬리너라든지 롤스로이스 컬리넌에 투톤을 하면 딱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서 투톤 도장이 되거든요.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도 약간 그런 식으로 투톤이 나눠지네요. 사실 투톤을 할 거면 조금 더 화려하게 완전히 대비되는 두 컬러로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제네시스는 화려함을 강조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은근한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투톤 도장도 화려하지 않게끔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GV90 양산 모델에 갔을 때는 투톤 컬러를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도장에 딱 하나만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코치 라인을 더했으면 좋겠어요. 롤스로이스는 코치 라인이라고 해서 마크 코트라는 장인분이 여기 차체 옆면에다가 선을 쫙 긋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도 이 최고급 차라면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하나씩 갖추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의 상징이 두 줄이니까 이 코치 라인도 두 줄로 그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유치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면에는 제네시스의 상징 두 줄 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루크 동코블케 CCO라든지 이상엽 부사장 이런 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램프도 우리가 흔하게 제네시스에서 보던 양쪽에 이렇게 있던 두 줄 램프가 아니고 두 줄이 수평으로 오다가 차체 중앙에서 그릴 모양을 만들고 다시 수평으로 두 줄이 되는 그런 형태의 램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그릴이 필요 없어지니까 기존 제네시스 내연기관차의 상징이라고 하던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을 램프로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형상의 두 줄 램프는 2022년에 공개됐던 엑스스피디움 코페 콘셉트에서 처음 나왔던 거죠. 그때는 이런 디자인이 그냥 자유롭게 디자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엑스 컨버터블 콘셉트,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 그리고 이번 네오룬 콘셉트까지 이 제네시스 콘셉트 카들에 다 이런 모습의 두 줄 램프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미래의 제네시스 전기차는 이런 형태의 램프가 적용될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미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얄쌍한 헤드램프를 개발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양쪽 끝부분만 헤드램프로 딱 바꾸고 나면 양산 적용도 문제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보닛도 보면요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 들죠. 잘 보면 파팅 라인이 없어요. 보닛 전체가 그냥 하나의 철판으로 퉁 찍어낸 겁니다. 제네시스에서는 이걸 클램쉘 후드라고 하죠. G90에서 이미 적용됐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닛을 하나의 철판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금형 기술력 자랑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보닛 어디 한쪽만 실수로 긁거나 아니면 뭐 찍거나 이래도 그냥 보닛 하나를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가격이 얼마야? 지금 현대 모비스에서 저희가 검색해 보니까요 부품 가격만 90만 원이 넘습니다. G80의 보닛 부품 가격이 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찍어도 수리비가 그냥 2배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만 사세요 이런 느낌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보닛에 특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닛 가운데가 이렇게 열려요. 양쪽으로 두 개가 열리는데 이게 프렁크입니다. 프렁크를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사실 프렁크라는 걸 고급차에서 쓰려고 하면 좀 이상하기는 하죠. GV90의 오너는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프렁크를 쓰려고 막 보닛을 열었다가 막 꽝 닫았다가 꽝꽝 이렇게 하는 거, 이것 좀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손에도 막 뭐 묻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보닛을 열 필요 없이 여기에 별도로 전동으로 열리는 문을 달아서 프렁크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게 매끈하게 보이려고 보닛을 기껏 클램쉘 후드로 뽑아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파팅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아, 요건 좀 모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프렁크를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만드는 건 제네시스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범퍼 부분을 보면요 크롬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차들 보면 블랙 하이글로시를 더 많이 쓰던데요? 크롬 죽이는 게 요즘 디자인 추세던데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고급차로 가면 오히려 크롬을 더 적극적으로 씁니다. 마이바흐 아니면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차들을 보면 정말 번쩍번쩍한 그런 크롬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의 이번 네오룬 콘셉트도 굉장히 화려한 크롬을 쓰면서 이 차의 클래스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범퍼 쪽을 잘 보면요 이 안에 램프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이 차의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플래그십 SUV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 디테일들이 잘 살아있네요.
자, 다음은 측면입니다. 야, 이 차는 진짜 측면이 중요하죠. 왜냐? 코치드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와. 제네시스는 이번에 차량 앞뒤 도어 사이를 연결하는 B필러가 없고 앞문과 뒷문이 서로 마주보며 열리는 B필러리스 코치도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일단 다른 거는 뭐 다 제쳐두고 일단 멋져. 롤스로이스 같잖아요. 지금 코치도어로 문 열리는 SUV 뭐 있어요? 롤스로이스 컬리넌, 페라리 프로산티에 요 정도? 그리고 제네시스 네오름. 야, 국뽕이 게다가 B필러가 없는 코치도어니까 실내 드나들 때도 더 편하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이 전체가 트여 있으니까 개방감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진짜 코치도어가 들어가는구나. 너무 멋있죠. 그런데 B필러가 없는 게 진짜 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 뭐 기존 콘셉트카 같은 경우 뭐 아이오닉 7이라든지 EV9도 콘셉트카에서는 B필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치도어를 사용하고 있는 롤스로이스도 코치도어지만 B필러는 있거든요. 왜냐면 B필러가 없으면 이 측면 충돌이 꽝 일어났을 때 이걸 버텨줄 기둥이 없는 거예요. 전면, 후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만약에 전복 사고가 이렇게 나면 여기 기둥이 없으니까 이 지붕이 그대로 이렇게 승객을 덮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정성이라든지 강성 측면에서 B필러는 없애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상 필수인데 일단은 괜찮을까 걱정은 됩니다. 이건 콘셉트일 뿐인데 무슨 걱정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제네시스가 이미 독일 특허청에 B필러리스 코치도어 관련 특허를 출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GV90에도 진짜 이 B필러리스 코치도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건 이 B필러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뭐 양산까지 가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코치도어만큼은 GV90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모델에는 이게 어떤 형태로 최종적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요, 여기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는데 당연히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평소에는 차의 디자인의 일부처럼 돼 있다가 문을 열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승하차 편의성을 더 높여주는 거죠. 야, 이 휠도 진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이바흐의 알루미늄 휠 같이 생겼어요. 진짜 비슷하죠. 마이바흐 휠은 그냥 대충 퉁 찍어낸 것 같아도 이거를 특수 사포로 일일이 살살살살살살 요 알루미늄 표면을 긁어내서 이렇게 빛이 난반사되도록 처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제네시스도 아마 그걸 참고한 것 같죠. 휠 사이즈도 공개되진 않았는데 지금 넉넉히 22인치는 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면 디자인도 보면요, 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진짜 달항아리 같은 디자인이네요. 진짜 매끈하고 볼륨감이 있어서 약간 5세대 레인지로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테일램프가 별도의 부품으로 보이지 않고 파팅 라인이 없이 아예 차체랑 같은 부품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뒷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제네시스는 파팅 라인 없이 차체와 일치해야 된 램프 디자인을 통해서 장인의 손길로 재단된 오트쿠티르 정신을 구현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트쿠티르, 이게 프랑스 말로 고급 재봉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사면 기성복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옷 디자인을 보고 그냥 돈 주고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트쿠티르를 하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의 패션쇼를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딱 골라서 직접 아틀리에,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내 신체 사이즈를 잘 측정한 다음에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맞추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오직 최고급의 소재만 사용해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벌을 제작하는 데에만 수백 시간이 걸리는 거. 그게 오트쿠티르, 그리고 오트쿠티르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제네시스 네오른 콘셉트에 구현했다는 거죠. 오트쿠티르 정신인데 GV80 세차하면 천장에서 물 샌다고 막 그러죠? 양산차에서도 정말 이렇게 오트쿠티르 정신을 갖춘 채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네오른 콘셉트에는 적어도 정말 완성도 높은 차체와 하나로 보이는 그런 매끈한 램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하나의 예술품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 레인지로버 5세대에서도 히든 언틸릿 라이팅이라고 해서 테일램프를 차체랑 하나로 보이게끔 만드는 기술을 적용했는데 이 제네시스 네오른 콘셉트가 오히려 레인지로버 5세대보다 한 수 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콘셉트는 자, 실내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실내도 딱 봤을 때 굉장히 럭셔리하게 느껴집니다. 제네시스는 이 실내를 손님을 존중하고 정을 나누는 한국 고유의 환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에서 손님과 정을 나눠?
어허 참. 그래서인지 이 가죽 색깔도 아주 도발적입니다. 퍼플 실크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야, 진짜 럭셔리카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과감한 색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죽이 아닌 부분, 기둥이나 천장 같은 이런 필러 부분들은 다 로얄 인디고 색상의 캐시미어로 꼼꼼하게 마감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색, 그리고 가죽은 보라색, 이렇게 남색과 보라색을 컬러 매치 시켜놓은 모습이에요.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면 엄청나게 큰 걸 갖다 놨습니다. 사진을 보면 앞유리에 닿을 것처럼 커요. 이 디스플레이는 24.6인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뭐야, 지금 페이스리프트한 GV80, G80이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작네? 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디스플레이 인치는 대각선으로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27인치 디스플레이는 가로로만 길고 세로로는 짧아서 정차해놓고 영상 볼 때나 뭐 내비게이션 볼 때나 이럴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네오룬 콘셉트에 들어가는 24.6인치 디스플레이는 세로로도 충분히 길어서 영상 같은 걸 볼 때 화면 비율도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옳게 된 디스플레이죠. 아니 근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유리창에 닿을 것처럼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운전은 어떻게? 운전 중에는 이거 시야에 엄청 방해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주행 중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밑으로 쑥 내려가서 13인치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 제가 생각한 건 이미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연구원분들이 다 생각해 보신 거죠. 자, 2열 상단에도 디스플레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걸 플렉스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있어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썼다는 거겠죠. 보면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끝에 살짝 말려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 디스플레이는 이제 다다익선이죠. 모니터 쓸데없이 덕지덕지 붙여서 뭐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글쎄요, 뭐 각 자리에 앉은 분들이 모두 디스플레이로 뭐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화상회의도 하고 뭐 등등의 것들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스피커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스피커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하나하나 세봐도 1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트렁크 쪽에 안 보이는 곳에 스피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나면 아마 제네시스 G90에 들어갔던 23개 이상의 스피커가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자, 스피커 개수도 많지만 스피커의 배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서브우퍼 등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한 사운드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풍성하고 입체적인 음향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스피커 위치를 보면요, 대시보드 양쪽에 2개씩 있고요. 하나는 스피커, 하나는 트위터. 밑에도 사이즈가 큰 스피커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A필러 위쪽에도 하나, 2열 디스플레이 옆쪽에도 스피커하고 트위터가 달려 있고요. 2열 시트 옆에도 하나씩, 그리고 저 뒤쪽에도 트위터 스피커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실제로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스피커 개수, 배치만 봤을 때는 역대 나온 모든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중에서 가장 좋은 사운드를 들려줄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현대차 제네시스가 차 안에서의 경험에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보도자료를 보면 오감을 만족시켜줄 사운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감?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을 어떻게 만족시키지? 가죽에 뭐 발라지나? 아무튼 오감을 만족시켜줄 사운드를 들려줄 거라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아마 GV90 양산 모델에 가면 이렇게 외부로 스피커를 내보내주는 기능도 있어서 뭐 가상 사운드라든지 이런 걸 밖으로도 들려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게 있으면은 RANC라고 해서 로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외부에서 들어온 사운드를 주파수를 반대로 쏴줘서 도로 노면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잡소리들을 걸러주는 이런 기능도 당연히 갖추고 있을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 중앙에 보면요, 특이한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름이 크리스탈 스피어 스피커라고 하는데요. BMW에 들어갔던 이런 스왈롭스키처럼 보이는 세공을 굉장히 잘한 보석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GV60에 들어갔던 크리스탈 스피어 기어봉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도 샤라락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스피커가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크리스탈 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게 실내 크리스탈 오브제로 인테리어 역할을 하다가 스피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회전해서 고음역의 트위터 스피커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GV60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니오 같은 경우는 이게 디스플레이라서 고개를 까딱까딱 돌려가면서 이게 운전자랑 교감을 하기도 하는데 제네시스는 아무래도 좀 중후한 이런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귀여운 건 차마 넣지 못한 것 같아요. 기어 시프터도 특이합니다. 어떤 사진에서 보면 이게 그냥 이쪽에 있는 평범한 컬럼식 기어인데 또 다른 사진에
화면에서 보면 위로 이렇게 고추 서 있어요. 꼿꼿이 써 있어요. 꼿꼿이. 이게 회전식 컬럼 타입 기어 시프터라고 하는데요. 정차 중일 때는 기어가 12시 방향에 위치해 있다가 시동을 딱 걸면 일반적인 2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속하고 정차하면 이렇게 되고 아무튼 특이하네요. 자, 그리고 스위블 시트가 들어갑니다. 무려 1열에 와 1열에 회전하는 시트를 달아서 2열 승객하고 마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사실 그동안 자동차에서 1열 스위블 시트를 못했던 이유는 의자를 돌리려고 하면 센터 터널에 이 의자 모서리 부분이 걸리기 때문이었거든요.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는 후륜구동이니까 변속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변속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가 또 뒤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연기관 후륜구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센터 터널이 요만큼 올라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회전하고 싶어도 여기에 탁 걸리니까 회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고 변속기나 샤프트 같은 부품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냥 이 바닥이 평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1열 스위블도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적인 자동차들처럼 네오름 콘셉트도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이 있기는 한데 이 밑에 공간을 이렇게 파놔서 이 시트가 돌아가는데 무리가 없게끔 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센터 콘솔을 조금 더 보면요, 터치 버튼들이 쭉 있습니다. 일단 자동문 버튼이 총 5개가 있어요. 앞뒤 양옆 이렇게 4개의 문을 각각 열고 닫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4개의 문이 한 번에 열리는 버튼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네요. 그 앞에도 터치식 버튼들이 있는데요. 오토홀드, 어라운드 뷰, 주차 센서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 요거는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제네시스 SUV 최초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다는 얘기죠. 와, 사실 이 급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는 GV80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한정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X5나 메르세데스 GLE를 보세요. 에어 서스펜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GV80은 왜 없어? GV80도 1억 넘는데.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이 에어 서스펜션을 좀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돌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복사열 난방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시보드, 도어 트림, 바닥, 시트백, 콘솔 사이드에 복사 난방 필름을 다 부착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도 더 고효율의 난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전기차는 그러니까 겨울에 히터를 틀면 전비가 막 떨어지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 제네시스가 외관은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받고 실내는 온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자동차에서도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네요. 네, 오늘 공개된 네오름 콘셉트, 앞으로 나올 GV90의 모습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차였는데요. 콘셉트다 보니까 사실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지, 출력은 얼마나 될지 이런 파워트레인 스펙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일단 EGMP 다음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EM 플랫폼이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100kWh 이상의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EGMP 차들에 들어가는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50% 개선, 주행거리는 50% 증가, 원가는 40% 절감을 이뤄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 크기가 이렇게 커도 주행거리가 500km는 그냥 쉽게 넘는다는 얘기죠. 모터 출력도 듀얼 모터를 사용해서 600마력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야, 이건 뭐 사실 이미 아이오닉 5N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럭셔리하고 주행거리도 넉넉하고 출력도 강력한 GV90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옵션을 다 더하고 나면 가격이 2억은 그냥 훌쩍 넘을 게 거의 분명합니다. 국산차 2억 시대 GV90이 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가격을 듣고 나서도 그래도 사야지 이렇게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요게 한정판 모델이 나오거든요. 요 한정판 모델을 사셔야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아마 차차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네시스 GV90 출시는 언제 되나?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년 남았어요. 2026년 상반기에 GV90의 양산 모델이 출시돼서 판매하기 시작할 거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 차의 실제 모습 만나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차도 제일 먼저 만나보시려면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GV90의 미리 보기, 네오름 콘셉트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